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놀아볼 수는 없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놀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좀 가족 외식도 하지 마라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 끝난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가는 유머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돌더라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고3 마무개를 위해 인생 충고를 SNS, 유튜브도 SNS죠. SNS에서 하고 싶어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 마라. 야 이거 야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봤어요. 하지 마라. 이걸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나. 야 그러게 갑자기 오늘 늦은 오후부터 문득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고3 아무개를 위해서 몇 년 더 살았다고 그 대도 않는 얘기를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하지 마라 이러시길래 2015년인데 명언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원래 나이가 먹으면은 하지 말래도 뭐 하고 그래요. 옛날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때는 이랬죠. 형님들 때 이랬잖아요. 이 PC방이라는 게 96년도에 시작을 했죠 아마? 옛날에 오락실이었는데 오락실에다가 컴퓨터를 하나 두 개씩 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신촌이나 아마 저기 신림동 그쪽에 그랬을 텐데 여기다 이렇게 컴퓨터 한 대를 놓는 뭐 그런 게 96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요. 그때 왜 시작이 됐냐면은 저거를 만들게 한 게 이제 96년에 워크래프트 2라는 게 나오고 확장팩이 나오면서 오고 달려가면서 피 매기던 시절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런 올드틱한 얘기를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저거까지는 그냥 참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수능이 끝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블리자드가 아주 악마스러운 짓을 했잖아요. 이 디아블로라는 걸 96년도 12월 31일 날에 지금처럼 수능 끝났다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와서 잡으세요 하고 문을 오픈해줘. 나쁜 놈, 착하지. 다행이지. 이거를 8월에 만들었으면 수능을 망했는데, 그래도 수능 끝난 다음에 이거를 오픈해줘서 인생이 살았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착하네. 다시 보니 선녀였네. 맞네. 그랬는데, 저걸 문을 오픈한 다음에, 그래도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97년도에 IMF가 와요. 코스피가 280을 갔습니다. TV만 키면은 뭐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어요가 날마다 뜨던 때죠. 그게 뭐가 망했는지가 그 TV의 이슈였던 항상 기업이 하나씩 망하던 우리 아버지도 그때 뭐 업자 왔다 갔다 하셨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버님들이 대부분 다 업자가 되시거나 회사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다시 안 온 280에 280 우리나라의 진정한 헬게이트 아마 광복 이래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마 최악의 헬게이트가 97년도 IMF니까 코스피가 280 가면서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1학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계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악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세계를 위해서 월드를 위해서 악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악마를 잡다 보니까 이놈들이 정말 악마스럽게 98년도에 민속놀이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윷놀이가 등장을 하고 자치기가 등장을 하고 이거 뭐야 이게 연날리기가 이게 98년도 지금부터 22년 전에 민속놀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민속놀이 한참 빠져서 룰을 배우고 있었는데 똑같은 해 동일한 해 9월에 명품 시장이 오픈을 합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이 브랜드가 명품이 되리라는 걸. 미리 눈치를 챘으면 이때부터 투자를 했을 텐데 몰랐죠. 명품이라는 걸 몰랐어. 보는 눈이 없었지. 보는 눈이. 이 허접한 그래픽 쪼가리는 무엇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완전히 한 방 맞는 게 이때 명품 시장이 오픈을 합니다. 명품 시장과 민속놀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민속놀이가 한한 줄 알았더니 확장팩을 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전 세계에서도 아마 가장 성공한 확장팩 중에 하나인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라는 게 나옵니다. 빨리도 내! 아니 이게 옛날에는 얘들 마음이 급했어. 이게 3월에 민속놀이가 등장했거든? 11월에 확장팩을 내줘요. 그래서 야 여기서 갑자기 뭐 은신 뭐 다크템플러가 막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민속놀이가 업그레이드를 하죠. 이게 뭐 그냥 윷놀이인 줄 알았더니 거의 뭐 다트판을 향해서 던지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때 당시엔 안 휩쓸었지만 결론적으로 휩쓸게 되는데 뭐 정신을 놓고 있는데 가끔 쉬면서 하라고 전국민 빨콩 시대가 또 그 다음에 99년도에 열리고요. 이거는 그래도 버텼어. 이건 어떻게 버텼는데 정말 악랄하게 제가 정신을 좀 차리려고 드디어 2000년대를 공부를 해야겠다.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학점을 좀 따야겠다라고 정말로 굳은 결심을 했는데 악마를 잡으러 다시 오라는 이 부름에 나를 부르는 이 악마를 잡으러 이 세계를 구해주세요. 용사님이라는 부름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야 이건 참을 수 없었어. 이거는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악마 사냥은 인생 사냥이잖아. 나를 이 부르는 이 간구한 외침 영웅이시여 이걸 왜 그거 어떻게 참어. 이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00년에 악마 사냥을 다시 갑니다. 이 악마 사냥이 얼마나 악랄한 악마 사냥이었냐면 군대를 갔던 친구들이 저 악마를 그렇게 잡고 싶어서 휴가를 나와요. 근데 휴가를 딱 나오면은 그때 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악마를 잡으러 가는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아시는 형님들은 아십니다. 악마를 잡으려고
군대 휴가 이거 며칠 안 되잖아. 진짜 막 달려와서 진짜 막 땀 흘리며 달라오고, 야 거기서부터 택시 타고 내도 봤어요. 마음이 급해서 이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열려.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3시간 4시간. 야 큰일 났어. 나 이제 군대 곧 복귀해야 되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비극적인 현상. 참 악마가 못됐어요. 그때 당시엔 사람이 몰리면서 서버가 터지는 거지. 문이 안 열려서 문만 한 번 열리면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잡았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액트 1에서 액트 4까지 있잖아요. 악마 잡으러 가는데 4단계에 있는 그 인스턴트 던전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잡았어요.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하여튼 뭐 그랬던 그 쓰라린 시절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나는 저렇게 악마를 잡고 있었지만 세상에는 실시간 악마들이 많이 등장했죠. 악마 잡던 PC방에서 쳐다보니까 2001년에 9.11이 와요. 갑자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그러면서 코스피가 다시 500에 와. 여기입니다. 아니 이게 1100 가던 게 280 가고 280 가던 게 1000이 왔어요. 근데 1000 갔던 게 500이 와. 280이 1059 가는 거는 3배입니다. 거의 4배에 가깝죠. 순수하게 오른 거는 3배. 그냥 따지면 4배인데 주가 지수가 3배, 4배 오르는 해가 있었어요. 참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그 자체였을 텐데 그게 다시 반퉁이 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군대를 갔죠.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나올만 하니까 명품 시장 2가 나오고요. 아 명품 시장 2에서는 드디어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 이건 명품이다. 확실히 명품이다. 리니지 2에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는 명품이라는 걸 깨닫고 명품을 좀 사서 써봤죠. 좋더라고요. 좋아서 인생이 또 말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군대에 복학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하다가 아니야 정신을 차릴 거야. 진짜로 그랬어요. 정신을 차릴 거야 라고 그랬는데 2004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타임워프가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개발이 됐어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타임워프하는 머신이 나옵니다. 자 와우라는 머신인데요. 이게 보통 3년을 건너뛰게 해줘요. 타임머신이야 타임머신. 미래로 가요. 과거로는 안 와. 과거로는 못 가고 미래로 가는 타임워프 머신이 개발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타봤어요. 한 4년 정도 가더라고 저는. 야 기적을 창출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적이에요. 뾰로롱 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짤도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군대 갈 때 여자친구한테 이 와우를 선물해주고 가잖아요. 와우 2년치 결제 끊어주고 갔다 오잖아. 그럼 군대 갔다 왔는데도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이래갖고 이걸 하고 있잖아. 그대로 갔다 오기 때문에 타임워프를 하는 이런 머신이 개발이 돼서 3년 4년이 날라가. 그래서 2008년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을 차리고 타임워프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타임머신에서 내리니까 세계가 망했어요. 이게 뭐야? 2008년이죠, 8년. 타임머신에서 내리니까 리만 사태가 오면서 세계가 망했대. 이게 또 2000에 했던 게 절반 툭 나. 아니 이게 난 이제 드디어 사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거기서 로그아웃해서 다시 로그인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월드가 망했다. 리얼 월드가 망했다. 금융위기 리만 사태가 옵니다. 97년에서 2008년까지 일단 여기가 인생이 삭제됐죠. 인생이 삭제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그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난 20년을 살펴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IMF, IT 버블, 9.11 테러, 2001, 2008년에서 쭉 코스피가 올라가던 초호황기, 리만 사태, 그리고 박스피, 코로나. 요즘엔 다시 2700? 뭐 이렇게 20년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던 세계고 제가 있던 세계는 이게 아니고 이쪽 세계죠. 이게 뭐 워크라든지 그 우주에서 싸운다든지 오크하고 싸운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악마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세계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취업 퇴사가 잠깐 있었죠. 이 박스 필 때 취업을 해서 박스 필 때 퇴사를 하는 이런 기적을 맛봤는데 수능이 끝난 분들도 아마 20년이면 이거예요. 지금부터 똑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거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게 될 거예요. 지난 20년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르고 뭐 앞으로 20년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르겠어. 분명히 뭐가 이게 쓰일 건데 분명히 뭐가 쓰일 겁니다. 이게 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은 저처럼 이 세계와 리얼 월드와 판타지 월드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 당시에 리얼 월드와 판타지 월드를 따로 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뭐 그저 그랬고 이거를 같이 갔던 정말 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엄청납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무슨 사예요. 다 무슨 사. 뭐 박사, 회계사, 의사? 나 문과였지. 문과에서 의사는 아니고. 야 뭐가 있지? 퇴사? 야 퇴사는 아니고요. 기사? 그러네. 기사 있습니다. 성기사 있죠. 전사도 있고요. 있네. 그러네. 훌륭하다. 저는 그 마법사였습니다. 마법사. 다 무슨 사가 됐어요. 훌륭하게. 그러네. 공부를 해도 사고 공부를 안 해도 사네. 어차피 같은 사였기 때문에 똑같았다. 똑같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가 왜 일로 가. 충분히 놀아도 된다. 하여튼 뭐 얘기가 일로 가긴 하는데 뭐 충분히 걱정하지 말고 놀아도 어차피 다 만나게 돼 있다. 이상한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요. 왜 일로 갔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쓸데없는 충고를 해봐야 뭐 그저 그럴 테니까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잠깐 요번에 또 대학교 또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분명히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커피 사줄게 이런 얘기.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주는데 아마 아메리카노 시키면은 빵끝 웃다가 무슨 칩 무슨 프라푸치노에 뭐 추가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뭐 한 번 더 추가해 주시고 위에 뭐 발라 주시고 뭐 이러면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선배가 커피를 사달라 그랬을 때 뭐를 사야 되는가? 이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먹어야 되니까. 저는 뭘 마시냐? 저는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이걸 시켜요. 근본이죠. 모카를 시켜요. 왜 이거를 시키냐?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그 리스크 대비 리턴 항상 그 위험을 조심하는 사람이잖아요. 리스크와 리턴. 위험을 영어로 쓰면 뭐냐 그러면 단 겁니다. 단 거. 그래서 제가 이 단 거를 좋아해서 모카를 많이 시키는데 자, 일단 커피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미안해 안 보고 있어 채팅창. 알겠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모카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얘기가 진짜입니다. 진짜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인 건 다 아시죠?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 옆에 있는데 이게 퍼졌던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당시에 요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여기가 아랍이잖아요. 중동 아랍이 술을 먹으면 그 떼찌떼찌 한단 말이야. 술을 먹으면 뭐라 그러니까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커피를 갖고 와서 심습니다. 그게 어디에 심었냐? 그게 주로 예멘에 심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뜬금없이 여기가 커피의 원산지 비슷하게 돼요. 예멘이란 데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교과서에서 안 배웠는데. 근데 예멘인데 요 위로 가려고 그러니까 커피를 들고 위가 사막이잖아요. 그 위가 사막이기 때문에 바다로 갔어야 됐어. 커피를. 그래서 예멘에 있는 데서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이름이 뭐냐? 모카 항구. 모카 항구에 모카 포트 있죠. 여기 확대한 거 여기. 그래서 커피의 근본이 뭐다? 모카다. 자, 이 근본 있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죠. 왜 너는 모카를 시키냐? 형 그것도 모르세요? 예전에 말이야 커피가 발견된 옆에서 항구에서 날랐었는데 항구 이름 그 도시 이름이 모카였어. 당연히 근본 있는 커피면은 저는 모카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단 거는 잊어주시고요. 요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 그거 괜찮았다. 이거 있어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모카를 해야 된다. 왠지 지식이 좀 넘쳐 보이는 요 버전으로 가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두 살 때 저는 회사 다닐 때 옆에다가 이렇게 원두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원두 갈아서 여기다 원두 넣고 요거 이렇게 돌리면은 원두가 쫄쫄쫄쫄 흘러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받쳐지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놔뒀었는데 자, 요 원두 좀 사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명한 원두가 있죠. 원두 사러 가면 에티오피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게 왜 보이는지 알겠죠? 이제 원두 사러 갔는데 에티오피아 커피 뭐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보면 이상하게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처음에 잘못 읽으면 에티오피아? 뭐 책 이름인가? 이러면 안 돼요. 에티오피아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그럼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고 S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벌써 선배 표정이 일그러져. 에티오피아. 이게 왜 나오는지 이제 알 수 있죠. 에티오피아 그럼 커피 오리지널 산지의 원두구나. 이건 프리미엄이겠네. 형 전 이걸로 할게요.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고 알아보면 되고요. 또 이 커피가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끌으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 문익점이 있습니다. 문익점. 이 아랍 거기를 갔다가 커피를 들고 도망을 쳐요. 싫어합니다. 어디다 커피를 숨겼겠죠. 숨겨갖고 낼놈 도망을 칩니다. 진해 식민지로 도망을 쳐요. 어디로? 여기로 가요. 자바로 도망을 쳐요. 자바섬에서 그걸 파밍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자바치 프라푸치노. 이거 시킬 때도 근본 있는 거죠. 이게 근본 있는 커피라는 겁니다.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먹을 때 아니면 원두에 자바라고 쓰여있을 때 저게 문익점이 커피씨 들고 도망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인터넷 용어 자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덜란드에서 이걸 커피를 들고 자기 식민지를 도망갔는데 그게 자바였구나.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왠지 근본 있는 커피구나 하고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시켜도 되는 거고 문제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네덜란드 상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커피를 지금 유럽으로 갖고 가야 돼. 근데 예멘은 여기고요. 모카는 여기고 자바는 여기야. 근데 유럽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유럽으로 자바 커피를 옮기려니 지금 같은 물론 비행기지만 이렇게 가지만 옛날엔 이걸 싣고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리고 요 예멘에 있는 모카도 얼핏 생각하기에 요즘엔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이건 운하가 있었던 때고 옛날에 운하가 없잖아. 옛날에 이 모카항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요. 이거 너무 멀어. 너무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커피 안 되겠다. 이쪽에서 하면은 이거 싣고 가는데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우리가 대한통운도 아니고 지금 요즘에 그 운송거리 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까운 데로 옮길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가까운 데가 어딜까? 당신 육로가 힘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엔 여기죠. 서쪽에 서쪽. 여기는 멀어. 여기는 아프리카를 돌아와야 되잖아 이렇게. 야, 그럼 이런 생각을 해. 유럽에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커피가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커피의 요 황금 지대가 있습니다. 커피가 아무 데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시베리아에서 만든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가 잘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요 적도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기는 쉽지 않은 거지. 잘 되려면은. 그렇다고 여기 멀고 야 이것이 아프리카 뭐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다고 여기서 키우려니 엘레펀트와 라이온들이 나를 습격하잖아. 여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어두컴컴한 리빙스턴 박사님이 아직 안 가던 때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모르던 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커피를 심으려다가 그냥 뭐 무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그러면은 세계를 보니까 가능한 게 여기였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게 싫어요. 아메리카 가깝다 그러면 웃길지 몰라도 옛날에 배로 이동했으니까 가까운 거예요. 아메리카 가까우니까 여기는 안 되고 야 여기 너무 멀고 그래서 아메리카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쭉 가서 처음에는 프랑스가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처음에는 프랑스가 여기 있는 섬에서 조금 만들다가 잘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IT 여기서 해서 IT가 열심히 팔아요. 그래서 옛날엔 IT가 뭐 커피로 유명했다는데 워낙 좁은 데니까 그것보다 당시에 네덜란드를 봐야 되는데 네덜란드가 저걸 많이 했거든요. 네덜란드 식민지가 아무 데다 심을 수는 없잖아. 자기 땅 아닌 데다가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다 심었겠어요? 여기다 심어. 삼전 하이니스가 IT여서 IT 얘기하는 거라고. 뛰어난 전개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자바 IT가 공대 커피가 됐다. 훌륭한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립을. 야 좋은 드립이었어. 괜찮아. 야 아이디어 좋은데? 제 걸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할 때는 이렇게 편집해서 제 걸로. 야 잠깐만. 다시. 좋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자바에서 키우던 거를 IT로 온 거죠. 여기서 자바 IT. 그래서 요즘엔 이 자바 IT 커피라고 공대 커피라고 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요거 편집해서 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적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야 되니까 이쪽은 멀고 뭐 여기는 안 되고 결국엔 남미로 가요. 유럽에서 가까워서. 그래서 남미가 커피의 대명사가 돼. 처음에 어디로 갔냐? 네덜란드 식민지가 여기니까 저 땅의 이름을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거기가 가이아나 수리남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네덜란드 거였고 그 아래 프랑스령도 있어요. 지금도 프랑스 땅이에요. 이 형 뻔뻔해졌다니. 아니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방송 좋지 않습니까? 어깨 걸고 같이 가는 방송. 야 내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힘을 합쳐서 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되는 거지. 훌륭합니다. 그 아이디어 내신 분들 정말 훌륭해요.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미 대륙에서 아직까지도 요 프랑스령 기아나라 그러죠. 영어로 가이아나 기아나. 지금 프랑스령 기아나는 아직도 프랑스령이에요. 여기가 남미 대륙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유일한 식민지일 거예요. 독립 안 했습니다. 여기 가끔 무슨 뭐 여기가 뭐 로켓 발사하기 그렇게 좋다고 가끔 뭐 로켓 발사하고 뭐 그런 데가 저긴데 자 당시 여기는 네덜란드 거였고 여기는 프랑스령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여기서 커피를 막 만들어. 그래서 막 팔아. 여기 짭짤하거든? 그래서 쳐다보고 있던 프랑스가 썰입니다. 썰. 이렇게 여기서 하던 걸 이렇게 슬쩍 가져와요. 이렇게 슬쩍 가져와서 자기들도 여기다 심어. 얘가 여기 심으니까 얘가 보고 있다. 아니 장난하냐고. 네 언제 그거 가져갔냐. 뭐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요 아래에 있던 포르투갈이 요거를 중지합니다. 형들 왜 그래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같은 나라 아니에요. 같은 나라 깃발 아닙니다. 말려요. 말리면서 자기가 가져와. 슬슬 말리면서 포르투갈에도 문익점이 있었던 거죠. 쓱 보니까 얘네들 커피 분쟁을 하고 있어. 뭐 네가 가져왔네 내가 가져왔네 싸우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의 문익점이 이번엔 그 총독 부인한테서 다 썰이죠. 개태 옵니다. 말에 따르면 로맨틱하게 겟을 해왔다는 썰이 있어요.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총독 부인을 러블리한 부인님이셨나 보죠. 러블리한 부인님을 이렇게 몰래 열매를 해서 문익점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거죠. 브라질은 근데 약간 그럴 유인이 있었어. 왜 그럴 유인이 있었냐면은 포르투갈 입장이 돼봐요. 포르투갈은 당시에 땅이 이랬거든요. 식민지가. 그랬는데 옛날에 지형을 보여드렸지만 남미는 여기가 지하자원의 보고예요. 왜냐면은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 보통 광석 그런 거는 저런 데 많이 있잖아요. 여기 또 사막도 있고 무슨 뭐 윤이 뭐 있고 뭐 소금강산 리튬이 대박이네. 뭐 여기는 뭐 금광이 뭐 엘도라드를 찾아야 되네. 뭐 금 나오고 은 나오고 뭐 잉카가 여기 있네. 뭐 그런 데잖아. 그래서 뭔가 대박이 나는데 포르투갈은 땅땡이는 넓은데 이게 아마존이야. 일단 뭐 거의 밀림이잖아. 밀림 정글 이 대부분 아마존이란 말이야. 이 뭐 하기 좀 게다가 아무리 찾아도 금과 은도 뭐 별로 없고 야 이게 땅땡이는 넓은데 뭐 좀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래서 처음엔 나오는 게 너무 없으니까 얘들이 거기서 유명하죠. 이거 사탕수수를 해요. 여기입니다. 거기가 아마존 저지대 여기 언저리에서 사탕수수를 좀 심어요. 물론 이것도 대박이었는데 문제는 얘네 땅들이 고지대야. 여기는 저지대인데 여기가 다 높아요. 좀 비교적 고지가. 그리고 경작이 가능한 게 7%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를 심어야겠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스르륵 싹싹 갖고 와서 저 아래다가 1000m에서 잘 자라는 커피를 심습니다. 이 커피가 대박이 났어요. 브라질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대박이 났냐.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이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80%를 브라질에서 만듭니다. 지금도 커피 랭킹 1위가 브라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콜롬비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들한테 브랜드가 유명해져서 콜롬비아고 생산 1위는 브라질이에요. 옛날엔 80%, 지금도 한 30-40% 될걸요? 엄청난 커피의 대국입니다. 커피 생산에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렇게 커피 만들고 사탕수수 만드니까 브라질에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면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인데 흑인 노예를 데려왔죠. 엄청난 수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브라질에 유입이 돼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사탕수수 농장에다 커피 농장해야 되고 농사해야 되고 막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브라질 대표팀 보면은 뭔가 이 혼합이 많이 되셨죠. 서로 인종들이 굉장히 많이 섞이는 인종의 용광로처럼 돼서 가끔 일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흑인 계열도 있고 백인 계열도 있고 막 이렇게 섞이는 저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 커피 생산 1위가 여전히 브라질이다. 2위는 베트남이 되는데 베트남도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고지가 괜찮았던 데다가 이따가 나오지만은 여기는 뭐 아라비카 그런 원두에 다른 원두를 많이 심어서. 자, 3위가 콜롬비아인데 물론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이제 이런 뉴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뉴스. 원두 가격이 오른다. 브라질의 가뭄이다. 브라질이 가뭄이면 원두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계 최대 커피 생산지가? 그래, 브라질이었지. 위에서 둘이 막 싸울 때 문익점에서 이 커피 갖고 와서 거기다 심은 게 브라질이었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대로 설명 안 드렸지만 커피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게 아니고요. 커피 벨트라고 있습니다. 요 벨트 안에 들어가야 게다가 조금 약간 서늘한 그런 데가 좀 좋아한다고 해요. 저런 거를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곳이 사실은 브라질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데는 여기죠. 콜롬비아. 우리가 유명한 거는 커피 하면은 왠지 콜롬비아잖아요. 우리는 왠지 커피 하면 이게 콜롬비아. 이게 마케팅을 정말 잘해야 돼.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커피 하면 콜롬비아가 떠오르게 만든 이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때문이죠. 이분 후안 발데스라고 실존 인물은 아니고 그냥 브랜드인데 요 로고가 워낙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건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커피 하면은 콜롬비아. 이게 나라 형태죠. 나라 형태. 콜롬비아가 생각이 나는 거고 뭐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보통 아라비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좀 고급 커피 아시죠? 커피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로 되어 있는데 주로 아라비카 쪽을 얘기한 거고 로부스타는 나중에 1900년쯤에 발견이 돼서 저것도 많이 심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심는 이제 그런 커피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로부스타가 더 많죠. 믹싱할 때 많이 쓰고 해서 원두의 80%는 로부스타라고 하지만 뭐 아라비카를 좀 더 고급으로 치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선배 형들이 아니면 선배 오빠가 커피를 사주러 그럴 때 이런 모든 지식을 습득한 채로 커피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자바칩 왜 자바가 붙었구나. 모카 항구 아니면 이거 원두 어디에 에티오피아 원두 그 원두 혹시 브라질산 아닌가요? 그러네. 베트남 께 섞여 있어요? 그럼 로부스타하고 섞었나 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쉽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너네 그거 골랐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너무 비싼 걸 시키면은 선배가 뭐라고 하겠죠. 자, 오늘 수능이 끝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수능 끝난 분들 사회 확장팩은 항상 오니까 여러분들의 요 빈 공간을 저처럼 채우지 말고 여기를 잘 채우시면은 2040년에 스컬을 다시 보셨을 때는 분명히 보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97년 IMF부터 2020년 코로나까지 20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게 있었는데 똑같죠? 여러분들의 20년입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오르락 내리락 장난 아니겠죠?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고 뭐 제2의 뭐가 올 수도 있고 엄청난 호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눈을 정말 늦게 뜬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변화를 눈을 늦게 떴는데 회사에 다닐 때도 못 떴어요. 한 이쯤에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때는 놀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1년은 놀아야 되니까. 그래, 이거 인정. 대학교 들어가면 1년은 놀아야지. 제 옛날에 모 교수님, 법대모 교수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에 갔더니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드랍이라 그러죠. 드랍을 시킬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대법관 되셨죠. 하여튼 그분께서 1학년부터 공부해야 된다. 니들 놀려는 썩어빠진 생각을 한 사람은 이 수업에 나가라. 이렇게 일가를 하시길래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벌쩍 일어나려다가 잠깐만 쳐다보시길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앉았던 적이 있는데 1년은 그래 이것저것 해봐야지. 경험도 좋지. 1년은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 좀 눈을 뜨면은 사실은 어른들이라고 뭘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눈을 뜨냐가
결과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눈을 빨리 뜨면은 2040년에는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처럼 나중에 와서 뭐 어떻게 해보려면은 힘들어요. 집값 봐. 야, 집값 봐. 지금 와서 뭐 하려면은 이게 그 보통 장대로는 안 되거든요. 로켓 배송이 필요해요. 지금 와서 뭘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 끝나서 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눈을 뜨면 2040년 20년간 여러분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하게 되나 봐.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저같이 그 꼰대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혼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 고3 분들 수고하셨습니다.